제가 생각하는 영재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냐 나쁘냐가 영재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은 애들이 영재인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영재, 원하면 모두 될 수 있다. 누구 생각이냐? 제 생각입니다. 근거는 이론과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영재가 아닌데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애가 원해야 됩니다. 엄마가 원하시면 안 돼요. 그럼 또 애한테 물어보셔요. 영재 되고 싶냐? 이런 접근이면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하는 애들 실제로 있고요. 실제로 애들은 영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공부를 또 뭘 더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확률도 크고요. 영재들 중에서도 영재가 주는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나 사회적인 어떤 인식 때문에 영재에 대해서 불안, 두려움, 열등감, 전전긍긍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재원 아이들 중에서 저 영재 아니에요. 제가 왜 영재죠? 왜 여기 뽑혔어요?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 때 들은 얘기인데 고대 신입생 중에서 한 2달 동안 학교를 겁이 나서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을 경험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 입시에서 착오가 있어서 본인이 합격 절대 할 수 없는데 실수로 합격을 시킨 거지. 근데 한 2-3달 정도 지나고 나서는 학교로 나왔대요. 왜냐면 한 3달 정도 지나면 이제 물건도 반품 안 되듯이 당신들의 잘못으로 나를 합격시켰어도 난 3개월이 지났으니까 난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성취에 대해서 네가 왜 잘하고 무엇을 잘했고 이런 것들을 잘 자각하지 못하고 주변에서 평가를 제대로 내려주지 않으면 고생해서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또 누릴 자격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해서 내 건데 뺏길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영재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아이들도 많고요. 실제로 너무 어린 나이에 막 주변에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에 합격했다. 그래서 주변의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그럼 애가 굉장히 필요 없는 부담감을 느껴요. 왕관의 무게라고 하죠. 왜 네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발현시켰다 이런 근거 없이 그냥 영재다라는 타이틀을 주면 내가 영재가 아닐까봐 혹은 지금은 영재인데 앞으로 영재가 아닐까봐 굉장히 두려워해요. 영재는 사실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잠재력을 잘 찾아서 발달시킨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재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 영재에 대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 스스로 영재에 대해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이 정도 경험으로 영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짧게는 2014년부터 고려대 영재교육원이랑 연이 닿아서 계속 상담과 학습과 교육 컨텐츠를 만들고 했으니까 길게는 2004년부터 인간의 고등인지 기능, 영재들의 두뇌 구조와 뇌의 어떤 작용 원리, 뇌의 두께, 부피 이런 걸 연구를 했으니까 20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재에 대해서 내가 좀 말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 편을 이제 기획을 하게 된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영재는 천재랑 개념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영재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그 이유들이 뭐냐면 유튜브나 학자들조차도 영재의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점을 가지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틀리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영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요. 영재 원하면 모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애가 영재가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재가 안 되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강점이 있는데 영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천재와 영재를 헷갈려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잠재력을 잘 몰라서 발현시키지 못하면 이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아이가 충분히 자신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하고 자존감도 높이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거 제가 되게 많이 봤고 실제로 영재 중에서도 영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고 받을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개념이나 잘못된 평가나 주변의 시선들로 인해서 굉장히 쓸데없는 부담만 가지고 사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발현해서 자기의 색깔을 가지고 자기의 강점을 잘 펼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되면요, 객관적으로 학교에서 등수 매기는 거랑 상관없이 아이는 본인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재석, 정우성, 방시혁, 강수진, 임윤찬, 손흥민, 방탄소년단.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죠? 유명한 사람. 맞아요. 유명하다는 건 무슨 말이죠? 사회적으로 그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건 그 분야에서 이름이 알려져서 우리가 알 정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결과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영재예요. 죄송하긴 한데 유재석 씨가 인지 능력이 정말 좋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뭐죠? 진행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화력을 형성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그런 부분을 끌어내는데 천재죠. 프로 공감러라고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뭘 잘했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그런 잠재력을 굉장히 잘 찾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린 사람도 있지만 잘 찾아서 잘 발현시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모두 다 아이들이 학습적인 영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서 영재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능이 있어요.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간 거긴 하지만 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영재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재능의 색깔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은 친구가 없고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잘하니까 일터에서 이렇게 발현이 될 수 있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것이 영재성이 되어서 발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채널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공부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공부를 해서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는 그 과정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고 어떤 직업을 갖고 박사학위를 따고 이런 목표,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배우네, 나는 이런 방식을 좋아하네, 혹은 나는 이럴 때 잘 못 배우네, 난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시행착오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극복하고 하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경험치를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잠재력에 대해서 빨리 잘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분야가 공부보다 더 좋은 분야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다양한 것들을 하는 과정이 뭐냐면 나를 알아가고 나의 인지 구조를 파악하고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비인지적인 다양한 성격적인 요인과 잠재력과 강점을 찾기 위한 아주 좋은 훈련 과정이고 그걸 탐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경쟁적인 분위기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열심히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을 함께하는 동질감, 그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것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내가 나중에 직업을 갖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해요. 시험 공부하면서 힘들어도 보고 시험 잘 안 돼서 좌절도 해보고 해도 안 되는 분야가 있다는 것도 경험하고 이런 공통적인 경험을 공부를 하면서 뭔가를 배우면서 그거를 경험하고 거기서 내가 나만의 방식을 찾아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쓸데없는 열등감, 쓸데없는 패배감, 엄청난 무기력감, 좌절감, 상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게 돼요. 그 과정이 반드시 그런 것들을 처참하게 겪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시작해서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딱 하나예요. 아이들이 하는 모든 경험은 다 값져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해석하고 기억할 때 가치가 들어가면서 쓸데없는 힘든 거, 괜히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들을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된다. 이런 관점이 있다. 저런 관점이 있다. 이건 이런 면이 있고 저런 면이 있다. 설명드리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해요. 최근에 어떤 지인을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 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해도 쫄지도 않고 말을 듣지도 않고 당근과 채찍을 다 써봐도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본인이 원할 때 뭔가 마음이 동해야 뭔가를 하고 받아들이고 아무리 주변에서 좋다고 해도 그걸 덥석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한 다음에 설득이 돼야 움직이는 아이라서 자기가 어린 아이인데도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공감을 해드렸죠. 되게 키우기 어려우시겠다. 어린 아이가 엄마가 하는 말이나 주변에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이제 결정하려고 하고 이러는 거 쉽지 않겠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될 인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아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거나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에 선을 넘을 때는 교육이 들어가야 되지만 본인이 주체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서 본인의 의지로 뭔가를 하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학습에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그런 친구들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영재의 정의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냐 나쁘냐가 영재를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좋은 애들이 영재인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학습이 비단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영재가 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영재는 천재와 다르다는 거예요. 천재는 타고나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얘네는 노력한다고 된다거나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자기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이 안에 있던 어떤 것이 발현되는 거, 때가 되고 시기가 되고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그냥 발현되는 느낌이 커서 천재는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영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잘 찾아서 후천적으로 잘 발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좋은 교육 환경, 좋은 부모님의 정서적인 지지와 경제적인 지지 이런 게 후천적으로 잘 발달시켜지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으면 이게 발달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 덕분에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걸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실제로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영재는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후천적으로 그냥 발달시킬 수 있는 거고 그걸 잘 발달시키면 영재가 될 수 있습니다.